20대에 잘 배워놓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평생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의 저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전미혁 대표 직접 모시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르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책이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끄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모셨습니다. 네. 예.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셔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신데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제가 지금 CMI 연구소라는 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CMI가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의 약자인데요. 예. 직업 인생 어떻게 설계할까를 도와주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직업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나 자기개발 능력을 필수적으로 키워서 개인 역량을 개발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컨텐츠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이 책이고요. 특별히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게 보통 20대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대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잘 습득하고 익히면 이게 직업 인생 전체로도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또 강연하고 콘텐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20대를 위한 책이지만 30, 40대가 읽어도 좋은. 네, 예,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사실은 리더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요, 제가 아는 저희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전미혁 대표님, 요번 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또 상사의 입장에서도 부하지간하고 부하와 소통이 또 잘 돼야지 그렇죠. 우리 뭐 직장 안에서의 성과라는 것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또 리더대로 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간 사원들은 그들대로 또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들을 많이 냈어요. 네, 예. 팀장 브랜드, 일하면서 책 쓰기, 또 위대한 리더처럼 말하라, 예, 이런 책들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커뮤니케이션에 네.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네, 뭐 제가 이제 저의 직업과 연결시켜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뗄 수가 없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태어난 날이 한글날이에요. 예. 묘하게도 제가 10월 9일 한글날 태어나서 글자하고 인연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류 작성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력서를 잘 쓰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법. 그래서 이 서류 작성 단계가 끝나면 또 면접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말하기랑 연결이 그렇죠. 되고요. 예. 직장에 들어와서도 또 우리 신입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기획서, 보고서, 제안서 잘 써야 되고 또 이제 누군가랑 설득하고 협상해야 되니까 이 말하기라는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인들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기, 글쓰기, 또 더해서 듣기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 안에서 뭐 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책 속에 들어가 보면 네, 예. 아까 취업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생각하는 인재와 그 다음에 그 취업을 준비하는 뭐 대학생이라든가 취업 네. 준비생이 생각하는 인재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요건도 다르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20대들은 더 답답하고 어떻게 예. 보면 더 취업이 안 되니까 또 방황하는 이 영혼들, 청춘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요. 이 20대들 같은 경우는 소위 취업 5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무슨 예. 화장품 세트도 아닌데 뭐 몇 종 불리는 게 있는데 20대들이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이 취업 5종 세트라는 게 학점, 자격증, 토익 점수, 해외 연수, 인턴 경험 이렇게 5가지를 꼽아요. 화려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말만 들어도. 더 꼽는다면 뭐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공모전에서 상을 그렇죠. 받은 경험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꼽아서 그게 또 7종 세트로도 이제 이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이런 인재 구성이 바로 스펙에 들어가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또 실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기획서라든가 보고서를 잘 쓰는 이 문서 작성 능력을 글쓰기 가진 능력. 사람을 예, 원한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대인관계의 비즈니스 예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한다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실무 능력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극이 있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스펙이 좋아서 뽑았는데 쓸모가 없는 쓸모가 거죠. 없다라고 예, 또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아니 이 사람이 바로 그 화려한 스펙 가진 그 뛰어난 인재 맞아?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업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예.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왜냐하면 조직에 또 안팎에서 고객들과도 만나고 회사 안에서도 또 소통을 상하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식 차이가 기업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걸 취업 준비생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그 간극이 생길까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일단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꼽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구글은 회사 채용할 때, 인재를 채용할 때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면접자에게 던진다 그럽니다. 뭐냐면 자네 8살짜리에게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8살짜리라고 한다면 우리 기준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예. 1학년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자면 또 뭐 어쨌든 많이 알아야 될 거고요. 전문 지식이 있지만 이것을 전문 지식을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쉽게 설명해야 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네요. 그렇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건 결국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예.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에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인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 안에서 그 고객들과도 그렇고요. 소통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누구랑도 쉽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사실 갈등의 가장 큰 골이 회사 안에서도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예. 사람 힘든 건 못 그렇죠. 참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의 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20대에 배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평생을 좌우한다. 약간 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은 없거든요. 네. 그 기초를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일단은요, 회사에 들어가면 이 신입사원들, 20대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주장을 펴는 나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그래서 제가 책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는데요. 신입사원 3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소위 스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 B라는 사람은 스펙은 한 중급 정도 되지만 그 업무, 자기 실무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C라는 사람은 스펙은 그다지 별 볼 일은 우리말로 하면 없었지만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인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A, B, C 3사람 중에 누가 가장 승진을 빨리 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예. B라는 사람이 승진을 빨리 했죠. 스펙은 중급 정도지만 이제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했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그러니까 오래도록 빨리 임원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C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제 인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예. 인정도 받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까지 또 이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입부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영화를 좀 패러디하다 보면 신입으로 들어가면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제멋대로 알아듣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예.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멋대로 알아듣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입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듣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예, 키우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이제 자기 의사를 밝힐 때 네네. 지금 전 대표님 말씀이 꼭 아나운서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을 텐데 네, 예. 전 대표님이 노력한 것은 어떤 건지. 저는요, 처음부터 이제 그 아나운서형 말하기를 사실은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예. 이제 제가 저의 어떤 비전, 저의 목표를 설정할 때 제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미옥 씨, 당신은 앞으로 전문가로 살 사람이야.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목표나 이런 꿈을 다시 세팅을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변을 봤더니 이렇게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시고 또 책도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떨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나운서, 방송인 중에서도 아나운서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이제 저랑 비슷한 컨셉을 가진 분들을 막 유심히 찾아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오면 TV를 유심히 보면서 그분들처럼 되려고 스타일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 그게 또 이제 말하기에 있어서는 약간 아나운서형 같이 제가 이제 닮고 싶은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저 자신도 20대를 돌아보면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 남들 앞에서 선다는 게 굉장히 떨리고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 안에 있는 이 거인들을 깨울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하면 할수록 는다. 이게 이제 뭐 글쓰기나 말하기,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잘 듣는 능력도 중요하고 이제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네, 예. 그 이전에 상대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게 있어야 잘 듣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마다 미리 질문거리를 좀 몇 개는 뽑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뭐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고객을 만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러한 부분을 막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죠. 밀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랬을 때도 막 답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저는 질문거리를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가시면 좋지 않겠나. 예. 질문을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그날의 어떤 시사, 상식, 사회, 문화적인 코드를 좀 알아야 될 거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 상대방은 나를 생각하는구나, 배려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질문을 뽑아내려면 그 사람에 맞춘 맞춤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면 소통도 잘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가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나서는 경우는 별로 못 봤기 때문에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20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를 쓰시면서 본 20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 어느 정도 줄 수 있나요, 현재는? 저는요, 학점으로 따진다면 한 C에서 D 정도, 60에서 예. 70 정도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뭐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모든 20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예. 20대들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글쎄, 많은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래서 보면은 귀에 이어폰 하나씩 꽂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뭐 더러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직장 안에서도 회사 출근길에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신입사원이라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려고 안녕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 무표정한 얼굴로 있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미니홈피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요즘은 개인을 알리는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막 글을 올리고 꾸미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사와 또 선배와의 어떤
까칠한 후배 들어왔다 이런 표현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닐까. 예. 그래서 특히나 기초공사를 어쨌든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까칠한 관계가 되면 본인이 방황하게 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잘해주려고 하는데 네, 스스로가 예. 이제 벽을 치고 또는 이렇게 자기를 안 드러내 보이면서 방황하게 되다 그러다 내가 정말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직장이 이런 거냐. 네네. 예, 나를 아무도 몰라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20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369 게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회사에 들어와서도 3개월, 6개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회사에 들어왔는데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10대 때는 대학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예. 20대가 되면 또 여전히 꿈이 없이 회사에 들어가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별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별로 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꾸만 방황을 하게 되고 뜨내기처럼 돌아다니게 되고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이라는 건 내가 꿈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선택이 되는 거지 직장이 그 끝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20대의 이 사춘기는 결국은 내 꿈과 세상과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쨌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직장을 설계해야지 직장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네. 직장이 다 꿈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꿈이 아닌 그러니까 직장이 아닌 어떤 다른 꿈을 꿀 때도 사실 20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예. 책 속에서 그 가수 장기하 씨인가요? 네네네. 예,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도 20대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분이기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일 잘하는 게 음악이고 노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또 찾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세상 속에 자신의 꿈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음악, 노래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네요. 단순한 밥벌이 수단의 음악이 아니라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제일 거. 좋아하는 네. 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네네. 예. 또 하나 그 취업 성공 사례로 굉장히 사실 감명 깊게 봤던 게 네. 한족 출신이죠. 예, 류웨이둥인가요? 예. 예. 네네. LG에 예. 입사한 LG 패션에 이야기인데, 입사한, LG 패션이죠. 예. 예. 그래서 뉴 웨이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사람인데 예. 뭐 외국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조선족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으로 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취업생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해서 무려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LG 패션에 입사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까 스펙 5종 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토익 점수였는데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토익 점수 자체를 낼 수가 없었고요. 예. 뭐 이제 영미권으로 어학연수를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패션 회사를 입사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국내 패션 업계 세 곳만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비춰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비즈니스 경험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중국으로 왜냐하면 그 작은 패션 업계를 또 다니고 그러다 보니 인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원단을 이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회사 안에서는 그것이 비즈니스 경험 또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것으로 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게 그렇죠. 됐던 비즈니스 것이고요. 마인드가 있다는 걸 네네. 보여줬네요. 예.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면접관 앞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이제 지원했던 것이 바로 예. 그 생산 부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면접관이 물은 예. 거죠. 자네는 왜 생산 부문에 지원을 했는가? 그랬더니 류 웨이둥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보병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패션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회사에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생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것에 이제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결국은 내가 무언가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 또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했다는 거, 또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숫자로 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면접관들에게도 당당히 통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좀 보고 배울 만한 네. 사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그냥 이제 책상머리에서만 도서관에서만 하지 마시고 저는 현장에 좀 뛰어들어서 실무 능력을 익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학생들 보면요. 가지고 있는 거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펙으로는. 예, 스펙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예. 그에 맞춰서 또 내가 적정한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맞춰서 실무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요즘은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실무 능력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주변에 이제 그 선배님들 계시면 좀 다니면서 그런 실무 능력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비즈니스 감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에서도 이 사람은 쓸만하다 이러면서 또 채용의 기쁜 소식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럴 기회들이 없지 않거든요. 예를 네, 들면 뭐 예. 선배한테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작은 회사에서부터 일을 하면서 뭔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편한 길을 찾으면서 또 취업의 벽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대세와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예. 대세에 따르고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직업군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비슷비슷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요.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세기에도 뭐 1960년대, 70년대에도 그때 당시에 20세들은 불확실성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대세, 안정 이거 쫓아서 가다 보면 앞으로 정말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또 하나 직장 새내기들에게 보이는 게 빨리 포기한다. 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한테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 3년 동안은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기업 안에서 조직의 쓴맛도 좀 맛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희노애락을 맛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것들을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또 키워갈 수 있고요. 가능하면 또 어린 시절에 많이 실패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 자신의 직업 인생도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대들은요, 미래학자들이 말하길 적어도 150살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100살까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살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20대라면 80년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80년을 또 잘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법들을 네, 좀 네.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상사를 계모로 만들지 말라. 네, 이게 네. 이제 제목이 재밌어서 네, 네. 특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꾸중하는 상사를 좀 죄인처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일과 감정을 좀 분리수거하시라는 거죠. 상사가 정말 내가 나의 어떤 그런 내 개인이 싫어서 이제 깨는가, 혼내는가, 꾸중하는가, 아니면 일 때문에 그런가. 사실 상사가 되어서 보면은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일 때문에 깨는 거지, 혼내는 거지, 꾸중하는 거지,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사와의 관계에서 일과 감정을 분리수거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사직서를 내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상사와의 불화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듣는 것,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들을 때는 좀 듣기만 해라. 모르겠거든 그때 물어봐라. 이 말씀 좀 예.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손에는 늘 필기도구를 지참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상사가 보면 네 하면서 뭐 이제 그 손으로는 메모할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저는 메모하는 것을 재미있는 표현으로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적어야 산다. 예. 그래서 이제 신입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적어야 산다. 그래서 적으면서 얘기하실 때 앞서가지 말고 좀 미리 질문 던지지 말고 다 들은 다음에 끝까지. 예, 예. 질문을 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겁먹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죠. 예.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겁먹고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를 또 그렇습니다. 더 만들 예.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자 생존 메모하시면서 잘 듣는 것만으로도 신입의 기본은 이제 다져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또 하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뭐 기초라 할까요? 말은 이제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인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네.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됐고 이런 거요. 됐거든 뭐 이런 예, 거죠. 됐거든 이런 거요. 예, 그럴 그러다 때 보면 상대는 예, 마음이 감이 상하죠. 탁, 예, 막히죠. 예, 예. 한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됐고, 아, 됐거든. 그러면서 손동작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참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예, 있어요. 예. 이럴 때도 얘기를 한참 했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그리고하고 하지만이라는 비율도 듭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 칭찬을 할 때도요. 아, 오늘 넥타이 색깔이 참 좋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예.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정어가 따라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논쟁을 할 때도 하지만 뭐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러면은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그러네요. 주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경우에는 예쁜 말이 밥 먹여줄 수도 있고요. 예. 예,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도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로 또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입사원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상의 금기사항이 또 있죠. 네, 뭐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뒤엉킨 높임말을 정리해라라는 건데요. 신입사원하고 밥 먹으러 가거나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햄버거 이제 시키잖아요. 그러면 햄버거 언제쯤 나오냐고 물어보면 아, 햄버거 5분 뒤에 나오신다고 해요. 요즘은 또 스파게티 먹으러도 또 가끔 가는데요. 이 스파게티 얘기를 할 때도 이 스파게티는 면이 굵으십니다. 이 신문 칼럼 제목으로도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사물에다가도 극존칭을 쓰는 거죠. 뭐 이런 경우라든지 우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도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른한테 경우. 그런 말 사실 예.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집안 용어인지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라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에 반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입사원들도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 내라 그러는데 이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도 사실은 반론보다는 태도에 까칠해지거든요. 그래서 태도에 네. 좀 조심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턱을 쳐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싸우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입사원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태도가 불손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은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더 이제 상대방에게 또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렇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신입사원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죄송함과 미안함은 최대한 확실히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죄송하고 미안한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실수를 그렇죠. 하게 예, 되고. 신입사원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 뭐 대리님, 죄송 뭐 이러면서 예, 귀엽고 재밌게 보인다고 문자 메시지를 하다 보면 진정성에 더 또 이 사람이 진짜로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인사성 바른 신입사원은 계속 대성부른 나무가 되면서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사가 정말 중요하죠. 예, 하루에 50번 만나도 50번 인사해라 라는 걸 꼭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어쨌든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자신만의 또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신입사원의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입사원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든가 사람됨에 대한 믿음만 줄 수 있다면 사실 작은 실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오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얼핏 제 그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이제 저희가 다 누나만 있어서 네네. 초등학교를 이제 형이 1년 먼저 들어갔는데 그 가정방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여선생님인데. 근데 제 형이 옆에서 선생님한테 계속 누님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냥 그걸 받는 걸 제가 꼬마가 보면서 네. 누나라면 안 될 텐데 네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호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왜냐면은요, 지금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신입인데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또 선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가 있을 확률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보다도 나이가 또 이제 그 나이가 많은 후배를 또 거느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뭐 나이 순으로 하기가 좀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제일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먼저 온 사람이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주 회사에 있는 분들은 나보다 선배님들, 상사들은 극존칭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예를 들면 임원이 그리고 김대리 어디 갔나라고 뭐 김상무님이 김대리 어디 갔나 이렇게 이제 찾으시는데 이제 나에게는 김대리님이고 또 이제 김상무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대리님 어디 지금 가셔서 5분 있다가 들어오신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배들이 옆에서 훈수를 둔답니다. 이렇게요. 아니 자기 그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내지는 유치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또 웃으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예.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바른 언어 습관이 굉장히 또 그 매너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색하거나 그러시면 주변의 선배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멘토를 꼭 예. 만드시고요. 이 멘토에게 직장 생활의 ABC, 그 다음에 또 이런 코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언을 받으시면서 코치를 받으시면 또, 이 친구는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구나. 예.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얘는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이다. 앞으로 인재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또 좋은 평판을 만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세상과 소통하고 또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되게 유머 감각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유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네, 책에서도 예. 어김없이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뭐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또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몇 해 동안 일에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꽝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재미있는 사람에게 또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재미있는 글귀가 있다면 또 막 열심히 메모를 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일단은 뭐 유머 감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내가 영 유머 감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웃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예. 좋겠고요. 요즘은 뭐 유머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다른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몇 해 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웃기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거 보던 심각한 사람들은 현상인데. 예. 박수를 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갑자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웃는데 나는 웃지 못한다는 것에 또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유머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사서 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깨달은 거는 웃기지 못하면 잘 웃기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는 노력을 했어요. 왜 예. 내가 웃지 못할까 생각했더니 예. 마음에 여유가 없고 머릿속에 할 일들이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제 예. 그게 안 되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요즘은 제가 뭐 개그 프로그램 보면 더 많이 웃고요. 그런가요? 사람들에게 예. 더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말랑말랑해야 웃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웃기지 못하면 잘 웃기라도 해라.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변에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대표님, 이 책 속에서는 20대들이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비결을 5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이 아니라 꿈을 먼저 잡아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직장이라는 건 결국은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직장이 꿈의 끝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꼭 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스펙 5종 세트보다는 경험 5종 세트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또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이 궁합이 맞는지 예. 이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맞습니다. 합니다. 그에 맞춰서 실무 능력을 좀 익히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어른이 되기를 각오해라. 세상은 어린 20대와 소통을 거부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보면은요. 나이 든다고 철 드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그래서 철도 같이 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자신만의 그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 것도 좀 극복을 해 나가면서 좀 실수도 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른이 되길 각오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복사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문서 작업 많이 시키고. 예. 근데 내가 이런 허드렛 일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CEO가 되신 분들이나 리더가 되신 분들을 보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이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복사의 달인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라고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지시면서 좀 어른이 되기 위한 수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는요. 대세와 안정이라는 바리케이트를 좀 치워라라는 건데요. 대세와 안정이 쫓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대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 1순위가 뭐냐면 바로 공무원이고요. 또 연구원이고 이런 수순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쨌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20대라는 건 결국은 어쨌든 도전을 해서 또 무언가 이제 30대, 40대 또 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해야 되는데 20대부터 너무 대세, 너무 안정적인 길을 찾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이 경쟁력이라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20대라면 그에 또 걸맞게 어쨌든 도전도 해 가면서 좀 열정에 좀 불을 사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보기 싫은 현실도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좀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경우가 참 많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설령 그것이 좀 안 좋은 부분일지라도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막 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뽑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자기 분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 또 근데 사람은 보기 싫은 현실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라면 예. 일단은 서류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라는 걸 또 써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아주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그 중에서도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성공 경험 위주로 해서 한번 이제 그 자서전 쓰듯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그 속에 일정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A4 종이로 10장에 맞는 자기 소개서를 한번 써보라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미니 자서전 같이 그렇네요. A4 10장을 예. 써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이 10장에 자신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쓴 걸 가지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색깔 있는 펜으로 성공 경험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것을 쭉 이어보면은요, 그게 이제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걸 단어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누구누구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게 또 그 취업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네요. 이 단어 하나를 아주 맛있고 감각적이고 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신을 알리는 슬로건이 될 수 있고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저 이러이러한 사람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또릿하게 또 이제 어필할 그러네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자기 객관화를 좀 하시면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하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말씀이 나온 김에 이 네. 책의 이제 4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글쓰기고 또 네. 전 대표님이 글쓰기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고서, 메일, 문자 이런 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그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스티븐 킹이라고 있는데요. 예. 미저리, 돌로레스 크레이본 같은 영화 원작자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티븐 킹이 뭐라 그랬냐면요.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글쓰기에 있어서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70% 이상은 그 지식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아는 게 있어야지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책을 많이 읽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개개인이 이런 글쓰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블로그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요즘 시대를 살아간다면 한 개씩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블로그에 자기 일기처럼 일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을 부여해서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실에 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내가 읽은 책, 내가 간 음식점,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기를 쓰듯이 블로그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케팅 부서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향후 마케팅 전문가가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시면 그 블로그 자체를 마케팅으로 꾸미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공부를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글을 쓰는 게 나중에는 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일을 하면서 책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 혼자 생각을 정리를 했지만 예. 그게 후배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 공헌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것이 1년, 2년, 3년이 모아지면 전문가로 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책을 요즘은 일반인들도 책을 내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으로도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의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열심히 하시고요. 기획서나 보고서,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상사에게 또 보여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해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이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부터 먼저 쓴다라는 예.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책 속에 상사는 아날로그를 좋아한다. 네, 보고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요. 요즘은 이제 그 소통을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많이 예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가져가도 결제판을 들고 가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그것이 거의 회사들마다 이 인트라넷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메일로 보고를 하고요. 결제도 이메일 사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전자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얼굴을 보고 면대면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만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상사에게 그런 보고 자료를 만들거나 그러신다면 직접 얼굴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행간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행간을 읽어서 상사의 의중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시는 거. 직접 얼굴을 뵈야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중간중간에 수시로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되어서 마감 시간 임박해서 짠 하고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하시면서 그리고 또 상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사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전에 지휘의 회장이었던 저겔치 그분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나는 보고서를 쓸 때 나에게 지시를 내린 상사의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썼다. 네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어떠한 기획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꾸미나 그럴 때도 늘 물음표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과연 이 기획안이 이제 뭐 어필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비용 절감할 수 있을까? 좋은 기획안으로 이제 뭐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앞에 우리 상사라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예. 라는 이제 물음표를 계속 그러네요. 마음속으로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결과물로는 느낌표를 전달할 그러네요.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네요. 그렇군요. 이 책에서 참 재밌었던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미지를 연예인처럼 관리해라 이런 네, 조언을 네. 주셨어요. 네, 내가 흡사 연예인이 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모습을 좀 정리정돈하라라는 건데요. 누가 어디서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제품을 뭐 시장에 새롭게 출시를 할 때요. 최초의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첫 달, 그 다음에 3개월까지는 어쨌든 신제품이니까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3개월 동안은 평판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예. 일단은 인사 잘하는 신입사원 되자라는 거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나의 어떤 그런 뭐 꼭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를 알리는 건데 이 중에서도 또 특히나 요즘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지털로 나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라든가 뭐 미니홈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대부분 메신저라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메신저의 대화명을 선택을 해서 쓰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 어느 날 보면은 대화명이 뭐 회색빛 하늘, 우울한 날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짜증나는 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헐, 뭐 이렇다든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났는데도 계속 우울한 날들, 짜증나는 날들, 회색빛 하늘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 친구는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의 미니 홈피라든가 그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는데도 여전히 그 암울한 어떤 예. 그런 게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의 평판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온 이상 이런 모든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 다 나를 알리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요. 전반적으로 메시지도 좀 통일을 시키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시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브랜드로도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맞네요. 그 요즘은 제가 신입사원들에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손톱 관리를 잘해라. 요즘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큐어도 바르시고 그러는데요. 사실 신입으로 들어가면 업무 회의를 한다거나 외부에 미팅을 가더라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메모하고 예. 이제 수첩에다가 옆에 적어야 앉아서 되는 그렇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하고 마주 앉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그 사람의 또 얼굴도 보지만 또 시선이 손으로도 가게 돼요. 그래서 손 관리, 손톱 관리를 잘해라. 이제 작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하곤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알리는 것들이다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렇네요. 특히 예. 뭐 우리 애플의 그 CEO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자기 제품 쇼를 할 때마다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입고 그렇죠.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청바지라는 게 사실 이유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입는다 그러잖아요. 청바지가 개성, 새로움, 신선함 이런 걸 상징하니까 그렇죠. 도전 뭐 이런 예, 거 있죠. 도전. 그래서 예. 애플이 갖고 있는 제품 이미지랑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네요. 의도적으로 청바지를 입는다라고 하는데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20대 이제 갓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이런 옷차림 하나도 전략이고 기술이고 마케팅이고 나를 알리는 광고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잘 겉모습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도 나를 좀 표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네요. 예. 오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그야말로 단단히 제대로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20대에게 그리고 이제 또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네, 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끝으로 조언을 해주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네, 20대라는 건 언제나 그렇듯이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한 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뭐 20대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자신만의 그런 패를 한번 여러 개를 돌려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에서 남들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강점과 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네. 열심히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쓸데없이 나만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제 고민들이 결국은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20대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경제 수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20대부터 50년 정도 일하는 경제 수명 2050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50년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경제 수명,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책도 좀 보시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읽고 뭐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글쓰기 잘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글발, 면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말발 이렇게 말발, 얘기해요. 예. 근데 이 공통점이 또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하면 할수록 늘고 글쓰기도 하면 할수록 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주 그냥 간단한 법칙을 좀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연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을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배려하는 맞습니다. 마음을 가지시고요. 예. 또 특히 주제가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통하는 사람인데요. 세상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프레임, 그 다음에 다른 상대방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은 예. 우리 뭐 커뮤니케이션 코리아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참 세상과 통하는 법, 예, 또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길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